반갑습니다. 정천입니다. 자, 26년 2차 대비 개정법령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집중을 해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직법 관련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자, 1차 대비로 진행했던 개정법령 특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하지만 아직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 이론이라든지 뭐 여러 수업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왔구나 라는 정도 좀 봐주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개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중요한 부분은 안 바뀌어서요. 자, 우리 경찰은 요 감옥에 해당하죠. 자, 우리는 뭐 40만 원 그대로고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공직자, 뭐 교직원이라든지 뭐 여기에 해당하는 뭐 연구회, 뭐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100만 원. 그래서 뭐 전부 다 뭐 강의 사례금은 뭐 4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거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내용이 조금 들어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입니다. 자, 이거 우리 봐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요건이 있었어요. 전에 기존에는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자, 그리고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한 것일 것.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자, 보세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한 것. 자, 그리고 공익사업 추진. 자, 그런데 플러스 뭐가 된 겁니까?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 등 요렇게 요게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요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요. 교재 수정 필요 이렇게 체크를 해놨으니까 요 페이지 보고 그 해당 부분에 가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영이 된 것들은요. 반영 완료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참고 사항이었고요. 자, 166페이지 이것도 이제 교재 수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 우리 요거 암기했었잖아요. 그죠? 의원휴직 사유 이거 암기하면서 뭐 8세 이하 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렇게 기억을 했었던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12세 이하 8세가 12세로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는 것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금방 끝나겠죠? 자, 그리고 교재 반영이 된 것들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뭐 굳이 뭐 교재에다가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적경지역 관련해 가지고 OX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다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뭐 교재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따로 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적경 지역에서의 범죄 예방과 제지. 경찰관이죠. 자, 경찰관은 적경 지역. 자, 적경 지역이라는 것은 민통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농사 같은 것을 짓는 사람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적경지역에서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6조가 뭐죠? 범죄의 예방과 제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조에는 경고와 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경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제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행령에서는 이 제지에 관련된 내용이 또 연관해서 나오니까요. 그걸 좀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 1항 1호에 따른 행위. 이게 뭐냐?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 금지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기는 거, 자, 그런 사람들한테 경고 제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항공안전법 127조 5항, 이게 뭡니까? 자, 비행 금지 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할 수 있는 무인 자유기구. 자, 무인 자유기구가 뭐예요? 풍선 얘기하는 거예요. 풍선. 여기에다가 이제 막 우리나라 드라마 담은 USB라든지 우리나라를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것들 넣어가지고 북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날아가면은 그 돼지 새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삐 소리 되나요? 자, 하여튼간 북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극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기상 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학교, 교육, 오락, 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비행 승인, 비행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다는 거 있죠. 매다는 거. 매다는 거는 무게와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 돼요. USB 하나 갖다 뭐 그래. 이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나든지 아니면 100개든지 1000개든지 상관없이 비행시키지 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지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될 일인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찰청장님은. 그쵸? 자, 그래서 요 시행령에서 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요 내용이 생긴 거예요. 자, 경찰관의 제지 조치 집행을 위해서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해당 행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인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판단을 누가 해요? 청장이 할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할 건데 이런 필요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뭐 세부적인 절차 방법은 청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자, 요거는 이제 볼 내용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인데요. 뭐 이것도 뭐 다 보내는 건 아니고, 뭐 요건에 맞는 경우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 그리고 날짜 같은 것들, 기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찰청장은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의 범죄 대응, 수사 등 국제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를 위해서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 위탁,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령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 4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보안 대책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요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조 원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찰청장은 경직법 8조 4 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 위탁, 보관, 이전 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자, 경찰청장은 다음과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처럼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1, 2, 3, 4, 5 한번 봅시다. 자, 범죄 대응, 수사 등 국제 공조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신제 보호를 위해서 긴급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자, 여기서는 긴급,
불가피. 자, 최소한의 범위일 것.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보기관, 국제기구 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안전관리, 보안대책 갖추고 있어야 된다.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 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 그래서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 만들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상대방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근데 모두 다 해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각각의 사안들입니다. 10개의 사례가 있는데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초국가적 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 수사, 사실 확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구속영장,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요. 그 사람 추적 권고 송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왜? 외국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하거나 삼국 통과 호송에 필요한 승인을 요청할 때 그때 청장한테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국제형사공조법 38조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5호 같은 것들은 가볍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외 실종자 소재 확인이라든지 국외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 객관적 자료 또는 정보에 의해 테러,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발생 가능성이 인정돼서 그 구체적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 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신속한 구제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납치, 감금,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급박한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기관 등과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자, 뭐 이런 경우는 보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읽어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좀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경찰청장은 5조 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1항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만약에 요 10호 사안이 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보낼 겁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그리고 당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돼야 된다. 플러스 이거든. 자,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무장 1년입니다. 요거 바꿔서 낼 수 있겠죠. 사무장 1년, 뭐 이걸로 3년, 뭐 이런 식으로 징금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민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이건 이제 범죄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할 때 요게 요런 사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민감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그래서 어느 하나라는 것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하고 또 여기에 어느 것에 해당한다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요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절차. 자, 이전 절차는요, 요거 있죠.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 통신망, 아니면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국가에서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에는 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 이전해야 된다. 자, 요거를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조도 중요하죠.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외국기관 등의 명칭, 이전 항목, 시기, 목적, 이용기간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그 주체죠.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자, 그런데 요런 사유가 있다면 알리는 거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 그러면 언제는 유예할 수 있는가?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곤란한 경우거나 증거 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런 사유가 존재하는 한 유예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없어지면 이렇게 알려야 되겠죠. 이 사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제기 이렇게 통지를 받았어요. 야, 니 거 알린다. 그러면 내 걸 왜 알려요?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의제기의 이유가 있다 라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 기관 등에 대해서 이전에 중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요청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6항 경찰청장은 이의제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전을 했다. 30일 이내. 이런 사유 있다. 유예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없어졌다.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한다. 그러니까 이전한 것을 통지하는 것은 30일. 그리고 이의제기에 관련된 것들은 10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거 기록해 놓은 거 5년간 보관한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요. 사항 한번 볼까요? 자, 경찰청장은 외국기관 등이 사망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 삭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외국 애들이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5항 경찰청장은 개인정보 이전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개인정보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사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기관 등의 개인정보 삭제, 파기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삭제, 파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외국기관 등에다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뭐 연 1회냐 아니면 5년간 보관할 거냐 10일 이내냐 30일이냐 요거를 나중에 넣는 거예요. 요런 거 먼저 막 머릿속에 늘려가면 복잡해집니다.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업무 규정인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재 수정은 필요합니다. 자, 1급 비밀. 요것도 제가 이제 기존에 외교관계 단절, 전쟁, 막 이걸로 전쟁으로 이제 암기를 하니까 요런 과학기술 뭐 이런 걸로 문제 낼 수 있다 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1급 누설되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그쵸? 자, 그럼 2급은요? 중대한 해. 자, 3급은요? 그냥 해. 3급은 그냥 해. 중대 명백한 해. 중대한 해. 그냥 해. 요거 바꿔서 문제 낼 수 있겠죠. 자, 요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것들입니다. 자, 요거 교재에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교재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요 감사관인데요.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는 요 감사관이 인권감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인권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훈령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규칙이나 뭐 이런 것에서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이제 반영된 겁니다. 반영이 된 내용이고요. 아동학대 여기에서 이제 요 기관명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들이죠. 요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재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공연법 시행령을 보긴 하는데 요 재대처 계획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 뭘 보내는지까지는 안 보잖아요. 자, 그런데 요런 게 들어갔더라고요.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무대 시설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중간에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봤던 내용은 요거죠. 근데 요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자, 그리고 7일 전까지 변경 신고. 뭐 이런 것들. 요건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봐왔던 부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 이것도 이제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교재에 반영이 다 됐어요. 이거 이미 우리 다 수업도 다 끝난 내용이고. 자, 과로한도의 운전 등의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자, 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그러니까 요건 빼야죠. 술 취한 상태는 따로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자, 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 이럴 때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보세요. 들어갔는데 약물의 영향으로 과로 질병은 없습니다. 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 간이 시약 검사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흡 측정하는 것처럼. 자,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 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뭐만? 약물만. 자, 이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서 혈액 채취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운전면허랑 똑같죠? 그 음주랑 똑같죠? 하는 방법이. 자,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개정된 거 법정형이 좀 올라갔다. 자, 일단 요 내용 한번 볼 텐데, 자, 사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5조 1항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만 들어가 있죠. 과로, 뭐 질병, 자, 요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똑같아요. 음주랑 벌금 10년 이내 다시. 자, 실효된 사람 포함. 뭐 이런 것들, 개인형 이종장치 제외, 이런 포인트들 좀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5조 1항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약물이죠. 약물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 원 3천만 원.
자, 이양. 아까 그 키트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물 측정할 수 있는데, 자, 그거 측정 거부한 사람들.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요런 것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10년 안에 다시 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 위반했을 때, 한 번 위반했을 때, 처음 걸렸을 때, 이것도 약물이죠. 약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리고 요거는 2항이잖아요.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시 걸린 거죠.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교법 교재 수정 필요한 건데, 뭐가 바뀌었냐면, 결격기간, 결격기간에 여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45조 1항, 2항 막 이런 게 들어간 거. 그래서 요거 지금 교재 수정 필요라고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이 조문을 보지는 않잖아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바뀌어 있으니까, 바뀌어 있는 건 교재에 바뀌어 있습니다. 그 교재를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요거는 됐고. 요거 봅시다. 자, 약물운전이요. 약물운전. 임의적에서 필요적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문을 보면은요. 요거 보세요. 4호 들어갔죠. 4호의 2.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필요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4호하고 4호의 2가 뭔데요? 아까 약물 45조 1항, 그리고 요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라서 요거 필요적 취소로 바뀌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우리 신원조사 공부 다 했죠? 그런데 이거 삭제돼가지고 이제 이것만 보면 돼 라고 했던 부분들, 그런데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국정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거나 물품에 관한 계약을 수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지금 현행과 같다. 그쵸? 자, 그리고 요게 생겼어요. 암호 자재 취급 인가 예정자. 이거는 누가? 관계기관 장이 국정원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새로 생겼어요. 다시.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그리고 소속 직원이라든지 뭐 다 포함된다. 똑같죠, 원래. 그런데 요게 또 생긴 거예요. 추가로.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이게 파랗게 보일 겁니다. 요 내용들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요 집시법은요. 요것만 좀 봅시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요 국무총리 공관 있죠. 관련된 거. 요거 삭제됐습니다. 삭제됐어요. 삭제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요로 들어갔죠. 요로. 요 삭제되고 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는 예외적인 것들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요 전에는 이거 외교사절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였으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요거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것만 바뀌고 뭐 나는 똑같고 다는 삭제되고 요거 이런 거 어차피 금지 장소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일부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여기 대통령 관저 있잖아요.
요거 있죠? 근데 요게 들어갔죠. 집무실도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쫄 것도 없고, 이거 뭐 제가 말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그냥 슥슥 살펴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이거 그냥 틈날 때, 어디 뭐 화장실 갈 때라든지, 아니면 밖에 잠깐 바람 쐬러 간다라든지, 차 한잔 마실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이렇게 쓱쓱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아까 그 우리 경직법 시행령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바뀐 부분들이 그 거기 눈여겨보고, 자, 그리고 국외 이송 관련해 가지고 정보 이송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시행령 하나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는 아직 전혀 익숙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봐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법령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문제는요, 제가 이 파일 밑에다가 그 개모고 제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모의고사, 개정된 법령 모의고사 개모고, 이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했었죠. 자, 하여튼 제가 원조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모고 원조가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반드시 좀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실 맺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